안녕하십니까. 저는 페어차일드에서 응용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최원석입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고효율의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는 페어차일드의 600V 슈퍼팹2 디바이스에 대한 소개와 이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 및 전력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원 공급장치 엔지니어들은 시스템의 신뢰도와 효율, 그리고 전력 밀도 개선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원 공급장치에서의 시장 요구사항과 엔지니어 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를 위해 페어차일드가 개발하고 있는 실리콘 및 패키지 테크놀로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슈퍼팹2 모스펫 테크놀로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슈퍼팹2 모스펫은 먼저 EMI를 줄이고 PCB 패턴의 설계에 있어 큰 노력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위칭 노이즈를 최소화한 슈퍼팹2 드라이브, 이지 드라이브 시리즈와 고효율을 위해 스위칭 스피드를 극대화한 슈퍼팹2 시리즈, 그리고 공진형 토폴로지에서 과도 상태에서의 시스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바디 다이오드 성능을 향상시킨 패스트 리커버리 슈퍼팹2 시리즈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슈퍼팹2 시리즈의 빠른 스위칭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키고 전력 밀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높이 1mm, 넓이 8x8mm 크기의 새로운 SMD 패키지인 파워 88 패키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른 스위칭 특성을 갖는 슈퍼정션 모스펫의 특성상 PCB 패턴 설계와 게이트 드라이브 설계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개인 모바일 기기 등이 발달함에 따라 데이터 처리 속도 및 트래픽의 증가, 그리고 데이터 저장 및 통신 네트워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력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전원 공급장치 설계에 있어 고효율과 높은 전력 밀도의 요구사항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나 통신 기지국 등의 전원 공급장치의 경우 높은 효율뿐만 아니라 높은 신뢰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 및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요구가 산업 전반에 걸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스타의 경우 1992년 미국 환경보호기구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규격입니다. 마찬가지로 AT+의 경우 컴퓨터의 전원 공급 장치의 에너지 효율을 제고시키는 인증규격입니다. AT+ 인증은 효율에 따라서 브론즈, 실버, 골드, 그리고 플래티넘으로 나뉘고, 최근에 티타늄이라는 새로운 등급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티타늄 등급은 기존 20%, 50%, 100% 부하 조건 외에 10%에서의 효율 규격이 추가가 되었으며, 효율 또한 기존 등급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세계 환경 보호 측면에서 이러한 에너지 절약 정책은 계속 강화될 것이며, 이에 부응하는 전원 공급 장치를 위해서 전력 손실을 낮출 수 있는 토폴로지 및 반도체 소재의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솔루션은 전원 공급 장치의 설계 엔지니어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최고의 효율을 위한 이상적인 파워 스위칭 소자, 전력 밀도를 높이기 위한 부품의 개수 및 크기를 줄임과 동시에 디바이스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 PCB 디자인에 대한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튼튼한 소자와 낮은 스위칭 노이즈 특성을 갖는 모스펫 등입니다. 효과적인 전원 관리를 위해 파워 솔루션 시장에서는 소형화, 고성능화, 그리고 저전력화 등 제품에 대한 요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시장 요구에 한 발 빠른 대응을 위해 페어차일드는 낮은 온저항, 빠른 스위칭 특성을 갖는 슈퍼정션 모스펫, 실드드 게이트 트렌치 모스펫, 필드 스탑 트렌치 IGBT,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BJT와 같은 새로운 실리콘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파워 88 및 듀얼쿨 56 패키지와 같이 크기를 최소화하고 높은 열적 특성을 갖는 새로운 패키지 기술을 극대화하여 보다 나은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앞서 먼저 슈퍼정션 모스펫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은 모스펫 칩을 횡으로 잘랐을 때 그 버티컬 구조와 드레인 소스의 전압에 인가되었을 때 전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기존의 플라나 모스펫이며 오른쪽은 슈퍼정션 모스펫의 단면 구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N채널 모스펫은 NPN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하단이 드레인, 그리고 게이트, 그리고 상단이 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퍼정션 모스펫은 구조적으로 기존 플라나 모스펫과 비교해 기둥 모양의 깊은 P형 바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둥 모양의 깊은 P 바디는 플라나 모스펫에 비해 낮은 에피 농도, 낮은 농도의 에피 영역에서 전개를 제한하여 항복 전압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N형 에피의 비저항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기술입니다. 즉 오른쪽에 전개 모양을 보게 되면 플라나 모스펫의 경우 전개가 에피 영역 아래쪽으로 감소하게 되지만 슈퍼정션의 경우 전개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P 바디와 NF의 농도의 밸런스를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슈퍼정션 모스펫은 다른 말로 차지 밸런스 기술이라고도 합니다. 모스펫의 전압은 그림에서 보는 전개의 넓이와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슈퍼정션 모스펫은 같은 농도, 즉 같은 온저항으로 플래너 모스펫보다 더 높은 내압의 모스펫을 만들 수 있으며, 다시 말하면 같은 내압의 모스펫을 만들 때 더 낮은 온저항을 갖게 됩니다. 고전한 모스펫 기술에 있어 낮은 온저항을 위한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슈퍼정션 테크놀로지입니다. 모스펫의 경우 내압이 높아질수록 온저항이 지수 형태로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600V 이상의 고전한 모스펫의 슈퍼정션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 플라나 모스펫에 비해서 이론적으로 약 80%까지 온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슈퍼정션 모스펫은 낮은 온저항뿐만 아니라 작은 기생 커패시터로 인해 빠른 스위칭 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슈퍼정션 모스펫은 현재 600V 이상의 모스펫의 주도적인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페어차일드는 2004년 슈퍼정션 모스펫을 상용화했습니다. 2004년 출시된 슈퍼펫 1 모스펫은 기존 플라나 모스펫에 대비 온저항과 스위칭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품이며 특히 바디 다이오드의 러그니스를 높인 제품입니다. 2009년 출시된 슈프림 모스의 경우 기존 멀티 에피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대신 딥 트렌치 기술을 이용하여 1세대 슈퍼펫 대비 온저항은 40%, 퀴즈는 50% 낮춘 제품으로 고효율 시스템을 타깃으로 출시하였습니다. 3세대 슈퍼정션 모스펫인 슈퍼펫 2 모스펫은 슈퍼펫 2 시리즈와 슈퍼펫 2 이지 드라이브 시리즈로 출시되었습니다. 2011년에 출시된 슈퍼펫 2 시리즈의 경우 기존 슈프리모스와 비슷한 스위칭 로스를 가지나 낮은 스위칭 노이즈 특성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출시된 슈퍼펫 2 이지 드라이브는 스위칭 노이즈를 최소화하였으며 기존 1세대 슈퍼펫 모스펫과 비슷한 스위칭 로스를 갖습니다. 페어차일드 슈퍼펫 2 모스펫은 데이터 센터의 서버 전원이나 통신용 정류기 같은 고효율의 시스템뿐 아니라 컴퓨터 전원, 모바일 차저, 그리고 평면 TV 전원, 게임 콘솔의 전원 공급 장치에 사용되며 이 밖에 산업용 또는 전장용 조명이나 라이팅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됩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인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등의 애플리케이션 등 광범위한 스위칭 어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슈퍼팹2 이지 드라이브는 디바이스 내부에 게이트 저항을 삽입하고 게이트 차지를 최적화하여 디자인이 용이하며 EMI 및 신뢰성을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슈퍼팹2 시리즈는 스위칭 속도를 최대화하여 스위칭 어플리케이션의 하드 및 소프트 스위칭 토폴로지에서 최상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슈퍼팹2의 두 제품군은 모두 낮은 출력 캐패시터 저장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시스템의 경부화 효율을 향상시키고 업계에서 가장 앞선 바이다이오드의 경고성을 제공하므로 하드 스위칭 PFC뿐 아니라 공진형 컨버터와 같은 소프트 스위칭 토폴로지에서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페어차일드 슈퍼정션 디바이스 제품군 관점에서 보면 2세대 슈프리모스와 3세대 슈퍼팹2 시리즈 제품은 최적화된 설계를 통해 스위칭 속도를 극대화하여 고효율 시스템에 적합하며 1세대 슈퍼팹1 모스펫과 3세대 슈퍼팹2 이지 드라이브 시리즈는 스위칭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사용이 간편하고 EMI가 낮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슈퍼팹2 이지 드라이브 시리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품명 뒤에 영문자 2가 붙는 슈퍼팹2 이지 드라이브 시리즈는 밀러 캐패시터를 최적화하였으며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칩의 게이트 패드에 디자인된 통합 게이트 저항입니다. 통합 게이트 저항은 모스펫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직렬 등가 저항과 다른 실제 저항이며 각 RDS1에 따라 디바이스마다 저항값은 게이트 전화량에 따라 최적화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스템 기동시나 과도 상태 등 높은 전류가 디바이스로 인가되는 상황에서 스위칭의 전압 기울기 및 전류 기울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되며 게이트 전압은 내부 통합 게이트 저항과 외부에 추가로 삽입하는 게이트 저항의 전압이 분배되기 때문에 게이트의 발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MPS 설계 시 디자인이 용이하고 EMI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바이다이오드의 경고성을 갖고 있습니다. 소프트 스위칭 토폴로지에서 영전압 스위칭은 인덕터, 트랜스포머의 자화 인덕턴스나 누서로 인덕턴스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공진을 통해 모스펫의 COSS, 즉 출력 캐패시터를 방전시킴으로써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즉 모스펫의 출력 캐패시터스가 클 경우 영전압 스위칭 동작을 위하여 더 큰 인덕터 저장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 더 큰 순환 에너지로 인해 전력 변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슈퍼팹2의 경우 이전 세대의 슈퍼팹1에 비해 600V에서 출력 캐패시터스에 저장된 에너지는 약 27% 작습니다. 따라서 슈퍼팹2는 더 작은 공진 에너지로 영전압 스위칭이 가능하며 경부화에서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PFC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퍼포먼스 비교입니다. 슈퍼팹2 이지 드라이브 600V 190mΩ 제품인 FCP190160E와 같은 RDS1을 갖는 전세대 슈퍼정션 모스펫인 20N60 그리고 경쟁사 제품을 비교하였습니다. 95kHz 스위칭 주파수로 동작하는 400W의 부스트 PFC에서 비교하였으며 게이트 드라이브 쪽 온 저항은 13.60, 오프 저항은 6.8ohm을 사용하였으며 부스트 다이오드로는 600V 6A의 실리콘 카바이드 샤키 다이오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효율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가 슈퍼팹2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의 영역에서 다른 제품 대비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5% 경부하에서는 슈퍼팹1 대비 0.16%, 그리고 100% 부하에서는 경쟁사 대비 0.34% 높은 효율을 보입니다. 슈퍼팹2는 효율 측면에서 전세대 슈퍼정션 모스펫이나 경쟁사 대비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팹2인 FCP190160E와 경쟁사 슈퍼정션 모스펫과의 400W 부스트 PFC에서 턴오프 스위칭 손실 비교입니다. 파형에서 보시는 것 같이 레퍼런스 파형이 슈퍼팹2 이지 드라이브 시리즈고 칼라로 표시된 파형이 경쟁사 제품의 파형입니다.
슈퍼팹2는 경쟁사의 최신 슈퍼정션 모스펫 대비 약 14% 낮은 턴오프 스위칭 손실을 보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린 효율 그래프에서 보시듯 슈퍼팹2는 경쟁사의 최신 슈퍼정션 모스펫보다 더 높은 시스템 효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위칭이 빠른 슈퍼정션 모스펫은 EMI 특성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400W의 PC 파워 서플라이에서의 방사 EMI 잡음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슈퍼팹2는 경쟁사의 빠른 슈퍼정션 모스펫에 비해 30MHz에서 160MHz 사이에 더 낮은 노이즈 레벨을 보이며 특히 130MHz 영역에서 경쟁사 대비 약 8dB의 낮은 잡음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슈퍼팹2 이지 드라이브는 설계자에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며 낮은 EMI 잡음 특성을 제공합니다. 바디 다이오드의 도통 구간을 이용하여 영전압 스위칭을 하는 GVS 토폴로지에 있어 모스펫의 바디 다이오드 특성은 시스템의 신뢰성과 직결되어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LLC 공진영 컨버터에서 기동시나 과부하 또는 출력 단락 상태에서 소재에 흐르는 전류가 커지게 되고 자화 인덕턴스는 그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직렬 공진영 컨버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영전압 스위칭 동작을 벗어나 영전류 스위칭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영전류 스위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디 다이오드의 역회복 스트레스로 인한 하드 스위칭이며 이로 인해 모스펫의 턴온 시 손실이 증가하게 되고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디 다이오드가 빠르게 턴오프 될 때 아주 큰 역회복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모스펫의 접합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접합 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모스펫의 역회복 DVDT 내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역회복 DVDT가 커질 경우 소자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PDP-TV 전원과 같은 특정 응용 분야와 같이 부하 조건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 시스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더욱더 큰 역회복 DVT 내량이 요구됩니다. 슈퍼팹2 디바이스는 업계 최고 성능의 바디다이오드 DVT 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파형은 600V 41mm 슈퍼팹2인 FCH041602와 같은 RDS온을 갖고 있는 경쟁사 제품의 바디다이오드 특성의 비교입니다. 슬라이드의 왼쪽 파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슈퍼팹2는 경쟁사의 최신 슈퍼정션 모스펫 대비 케이스 온도 25도, 125도 온도에 따라서 약 27% 그리고 33% 정도의 작은 바디다이오드의 역회복 전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다이오드의 역회복 시 DIDT와 DVT가 빠를 경우 바디다이오드로 흐르는 피크 전류가 커지며 모스펫 드레인 소스에 걸리는 전압 DVDT와 모스펫의 기생 캐패시터가 만나 CDVDT에 의한 환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류가 PMP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스펫 내부의 기생 BJT의 베이스 저항을 지나 흐를 때 기생 BJT가 켜질 수 있으며 일단 모스펫 내부 기생 BJT가 활성화되면 그 주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BJT 특성상 전류가 온도가 올라간 부분으로 집중하게 되어 결국 소자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파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쟁사 슈퍼정션 모스펫의 경우 역회복 시 100V per nanosec, 400A per microsec의 기울기에서 소자가 파괴되었습니다. 반면 슈퍼팹2 모스펫의 경우 바디 다이오드 역회복 시 115V per nanosec, 1000A per microsec의 더 높은 전압 전류 기울기에서도 소자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슈퍼팹2 모스펫은 소프트 스위칭 토폴로지에 있어 더 높은 신뢰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슈퍼팹2 시리즈입니다. 페어차일드의 슈퍼팹2 시리즈는 낮은 게이트 전화 특성으로 경부하 조건에서 향상된 효율을 제공하며 빠른 스위칭 동작과 새로운 SMD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뛰어난 전력 밀도와 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차세대 전력 변환 시스템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슈퍼팹2 시리즈는 제품명 뒤에 서픽스가 붙지 않으며 역시 높은 바디 다이오드의 경고성을 갖고 있어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 디바이스용 차저는 단순한 배터리 충전기로서의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가격적인 측면의 접근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와 같은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가 시장에 나오고 이에 따른 효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전에 BJT나 플래너 모스펫이 주를 이루었던 모바일 차저 시장에서 슈퍼정션 모스펫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차저를 이용하여 여러 디바이스를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차저에 대한 요구가 커짐과 동시에 배터리 용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아웃풋 파워의 증가, 누설 전류, 낮은 케이스 온도, 무브화 시의 스탠바이 파워 손실 등에 대한 새로운 사양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요구에 따라 고효율, 고밀도의 모바일 차저 디자인을 위해 페어차일드 슈퍼팹2 디바이스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슈퍼팹2의 작은 게이트 차지와 출력 캐패시터 에너지는 차저의 경부화 시 효율을 높여주며 특히 차저형으로 개발된 슈퍼팹2 모스펫의 경우 디바이스 내부의 ESD 내량을 높이기 위해 제너 다이오드를 삽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모바일 차저에서 슈퍼팹2가 플라나 모스펫에 비해 어느 정도 베네핏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바트의 모바일 차저에서 경쟁사 제품과 효율 및 온도 비교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바일 차저향의 슈퍼팹2 모스펫인 FCU900160Z와 경쟁사 플라나 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퍼포먼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슈퍼팹2 모스펫은 경쟁사 제품에 비해 600V에서 약 35% 낮은 출력 캐패시턴스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팹2는 스위칭 속도가 빠르고 게이트 차지가 작기 때문에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부하 영역에서 평균 1.2%의 향상된 효율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바트 출력에서 슈퍼팹2 디바이스는 경쟁사 제품 대비 입력에 따라 최대 8.3도 낮은 온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더 높은 효율, 더 낮은 온도, 그리고 더 신뢰도 있는 모바일 차저에서 슈퍼팹2는 좋은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두 시리즈, 슈퍼팹2 시리즈와 슈퍼팹2 이지 드라이브의 효율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600V 190mΩ의 온저항을 갖는 슈퍼팹2 시리즈와 슈퍼팹2 이지 드라이브 시리즈를 95kHz의 스위칭 주파수로 동작하는 400W 부스트 PFC에서 효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같은 온저항을 갖는 두 디바이스지만 스위칭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슈퍼팹2 시리즈가 400W에서 0.2%의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의 용이성보다는 고효율을 추구하는 전원 공급 장치에서는 슈퍼팹2 시리즈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입니다. 앞에서 테스트했던 같은 시스템에서 두 디바이스 간의 스위칭 손실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슈퍼팹2 시리즈는 이지 드라이브에 비해서 턴오프 손실이 약 절반으로 플로드 시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턴온 손실은 약 26.3% 감소하였습니다. 패스트 버전인 슈퍼팹2 시리즈는 이렇게 고속 스위칭 성능으로 더 높은 효율과 수동 소자들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 더 높은 전력 밀도의 파워 서플라이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슈퍼팹2 기술을 이용하여 바디 다이오드 성능을 향상시킨 패스트 리커버리 슈퍼팹2 모스펫입니다. 이 제품은 제품명 뒤에 F가 붙으며 향상된 경부화 효율, 게이트 차지 감소, 간편한 사용, 탁월한 신뢰성과 같이 슈퍼팹2의 모든 이점을 통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두 슈퍼팹2 모스펫 시리즈에 비해 다이오드의 역회복 시간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시켰으며 턴오프 손실을 더욱 줄이기 위해 스레시홀드 볼트를 기존의 3V에서 4V로 높이는 등 GVS나 하프 브릿지 같은 공진형 토폴로지를 위해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파워 서플라이 설계자들은 공진형 컨버터 등과 같이 소프트 스위칭 토폴로지 설계를 위해 역방향 회복 전류 스파이크를 견디고 스위칭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높은 전압의 모스펫이 필요로 합니다. 페어차일드의
패스트 리커버리 모스펫인 FRPET은 라이프타임 컨트롤을 통해 바디다이오드의 역회복 능력을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수준 높은 모스펫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페어차일드의 FRPET은 개선된 바디다이오드의 성능과 스위칭 손실 감소, 그리고 다이오드의 역회복 DVT 모드 동안 전압전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FRPET은 공진형 컨버터 또는 인버터 등과 같은 브릿지 제로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특히 LLC 공진형 컨버터에서의 모스펫 불량은 주로 기동 시, 과부하 또는 출력 단락 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LLC 공진형 컨버터에서 출력 단락 시 모스펫의 전압과 전류는 일반적으로 안정 동작 영역인 S1에 있지만 휴스루 전류로 인해서 정상 동작 시보다 수십 배 이상의 전류가 모스펫을 통해 흐르게 됩니다. 또한 이때 스위칭 주파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모스펫의 동작이 GVS 모드에서 GCS 모드로 변하게 되고 역회복 DVDT로 인한 전압 전류 스트레스 등으로 원치 않는 불량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파형은 LLC 공진형 컨버터의 출력 단락 시 일반 모스펫과 FRPET의 파형 비교입니다. 출력 단락 시 왼쪽에서 보시는 일반 모스펫은 디바이스의 역회복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해 파괴되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바디다이오드 특성을 향상시킨 FRPET의 경우 똑같이 출력을 단락했을 경우 모스펫이 파괴되지 않고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다음은 1.5kW 통신용 전원 시스템에서의 퍼포먼스를 비교하기 위해 PFC단과 LLC단의 각각 슈퍼팹2와 경쟁사 제품을 선정하여 각 디바이스의 DC, AC 특성을 비교한 테이블입니다. PFC단에는 600V 100mAh급의 슈퍼팹2 디바이스와 경쟁사 디바이스, 그리고 DC-DC단에는 70mAh급 패스트 리커버리 슈퍼팹2와 경쟁사 제품들을 비교하였습니다. 1.5kW 통신용 전원 장치는 45kHz로 동작하는 브릿지리스 PFC와 130kHz로 동작하는 LLC 공진형 컨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효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테이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컨디션 1은 PFC, LLC에 모두 경쟁사의 일반 슈퍼정션 모스펫을 적용한 경우이며, 컨디션 2는 PFC에는 경쟁사의 일반 슈퍼정션 모스펫, LLC에 경쟁사 패스트 리커버리 슈퍼정션 모스펫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컨디션 3는 PFC와 LLC 모두 페어차일드의 패스트 리커버리 슈퍼팹2 모스펫을 적용한 경우입니다. 효율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페어차일드의 패스트 리커버리 슈퍼팹2 솔루션은 경쟁사 일반 슈퍼정션 모스펫을 사용한 컨디션 1과 비슷한 효율을 보이나 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컨디션 2보다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슈퍼팹2 FRPET은 전원 공급 시스템에서 더 높은 효율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슈퍼팹2 FRPET인 FCH07N60F와 이전 세대 슈퍼팹1 FRPET인 FCH47N60F, 그리고 경쟁사의 슈퍼정션 FRPET 제품의 바디다이오드의 역회복 시 전류 파형의 비교입니다. 케이스 온도 125도에서 드레인 커런트는 25A, DIDT는 100A per 마이크로세크 조건에서 측정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슈퍼팹2 FRPET의 역회복 시간은 전세대 디바이스 및 경쟁사 제품 대비 더 작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밀도의 전원 공급 장치 설계와 스위칭 퍼포먼스를 극대화하기 위해 페어차일드는 슈퍼팹2 기술을 이용하여 파워 88의 리드리스 SMD 패키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와이어 본딩에서 리본 본딩을 적용하여 패키지 저항을 줄인 제품으로 주로 서버, 텔레콤, 마이크로 인버터 등과 같이 고효율과 고전력 밀도를 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패키지입니다.
산업용 스탠다드 SMD 패키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D2팩과 비교 파워 88 패키지는 두께 약 80%, 면적은 60%의 매우 낮은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1mm의 높이, 단지 8x8mm에 불과한 리드리스 아웃라인 안에 TO220의 다이 크기를 하우징하였으며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노출 금속 드레인 패드를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파워 설계자들이 슬림한 파워 서플라이 설계를 가능하게 하여 현재 시장을 위한 컴팩트하고 스타일리시한 제품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파워 소스와 드라이브 소스에 독립된 두 개의 소스 핀으로 고속의 효율적인 스위칭을 지원하며 EMI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D2팩과 유사한 온도 성능을 특징으로 합니다. 슈퍼정션과 같은 고속의 스위칭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소자에서 패키지의 소스 인덕턴스는 스위칭 퍼포먼스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나노헬리의 소스 인덕턴스를 갖고 있는 D2팩에 비해 페어차일드의 파워 88 패키지는 2나노헬리의 매우 낮은 소스 인덕턴스 뿐 아니라 독립된 두 개의 소스 영향으로 게이트 노이즈를 크게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시뮬레이션,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D2팩과 새로운 패키지인 파워 88 패키지의 인덕턴스, 소스 인덕턴스의 차이에서 오는 게이트 노이즈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7나노헬리의 소스 인덕턴스를 가지고 있는 D2팩에 비해 2나노헬리의 파워 88 패키지는 파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턴온, 턴오프 시에 게이트 노이즈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EMI 또한 줄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단지 패키지 차이에서 오는 소스 인덕턴스 차이로 인해 생기는 스위칭 로스의 차이와 게이트 노이즈를 보여드리기 위한 파형입니다. 600V 190mohm의 같은 실리콘 다이를 각각 D2팩과 파워 88 두 패키지에 탑재하여 스위칭 손실을 비교하였습니다. 컬러로 보시는 파형이 파워 88의 파형이며 레퍼런스 파형이 하얗게 보이시는 레퍼런스 파형이 D2팩 파형입니다. 왼쪽은 턴 온 시, 오른쪽은 턴 오프 시 파형입니다. 노란색은 게이트 전압, 하늘색은 드레인 소스 전압, 보라색은 드레인 전류를 나타냅니다. 왼쪽 파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 88의 경우 소스 인덕턴스가 줄어들음에 따라 10A의 전류에서 턴온 시 스위칭 로스를 D2팩 대비 약 절반 이상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 턴 오프 시 파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프 시에도 스위칭 로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게이트 노이즈 또한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 검증된 바와 같이 새로운 리드리스 파워 88은 슈퍼팹2의 스위칭 퍼포먼스를 극대화시켜 시스템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EMI를 줄이고 파워 덴시티를 높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슈퍼정션 모스펫은 매우 작은 기생 캐패시턴스를 가지고 있어 고속 스위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에 PCB 디자인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을 경우 높은 전압 전류 스파이크나 EMI 문제 또는 파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한 게이트 발진 등으로 시스템의 성능 저하 또는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슈퍼정션 모스펫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생 성분들이 스위칭 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슈퍼정션과 같이 스위칭 시 전압 전류의 DIDT, DVT가 빠른 디바이스를 사용하실 때 PCB상의 기생 성분과 패키지 자체의 기생 성분은 스위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PCB 사항에서 패턴과 패턴 사이에 존재하는 기생 캐패시턴스와 패턴 길이에 따른 기생 인덕턴스 뿐 아니라 모스펫 패키지 자체의 리드와 와이어 본딩에 의한 기생 인덕턴스 그리고 PNP 접합부에 존재하는 전압에 따라 비선형의 기생 캐패시턴스들은 스위칭 시 전압 전류의 기울기가 만나 즉 LDIDT와 CDVDT의 전류 및 전압 강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TO220의 소스 쪽 패키지 인덕턴스가 약 10나노헬리가 됩니다. 이때 만약 스위칭 온오프 시 전류 기울기가 1000A per 마이크로세크라면 LDIDT에 의해 패키지 리드 사이에서만 10V의 전압 강화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모스펫 턴 온과 턴 오프 시 소스와 게이트의 기생 인덕턴스뿐 아니라 드레인과 게이트 사이의 캐패시턴스가 중요합니다. 이 커플링 캐패시턴스는 드레인 소스의 전압 노이즈에 대해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게이트 또는 IC의 노이즈를 전달할 수 있으며, 따라서 PCB 레이아웃 시 이 외부의 드레인과 게이트 사이의 커플링 캐패시턴스를 최소화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게이트 드레인 사이의 내부 외부 캐패시턴스와 인덕턴스 사이에 공진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스위칭이 매우 빠르게 오프될 때 게이트 인덕턴스와 드레인 인덕턴스, 그리고 드레인과 게이트의 커패시턴스에 의한 공진에 의해 발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이트 저항이 매우 작게 되면 Q 팩터가 커지게 되며 공진 시 게이트 드레인 커패시턴스와 게이트 인덕턴스에 의해 발생하는 발진은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소스 인덕턴스에 의한 게이트 오실레이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슈퍼정션 모스펫은 구조상 플라나 모스펫에 비해 전압에 따른 비선형의 기생 캐패시턴스 값을 갖고 있습니다. 즉, 드레인 소스 사이의 캐패시턴스의 초기 값은 플라나보다 크게 되나 스위칭 오프 시에 드레인 소스의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50V 구간에서 출력 캐패시턴스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위칭 시에 전압의 피크 기울기가 상당히 크게 되고 게이트의 발진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 파형은, 상단의 왼쪽 파형은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파형이며, 오른쪽 파형은 실제의 턴 오프 시에 측정된 모스펫의 파형입니다. 모스펫의 스위칭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 실제 모스펫의 스파이스 모델을 이용하여 기생 성분이 고려된 스위칭 회로에서 파형을 분석하게 됩니다. 실험에서 측정할 수 없는 모스펫의 내부의 전압 전류의 동작들을 볼 수 있어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은 모스펫 동작 분석을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툴입니다. 상단 좌측의 시뮬레이션 파형에서 위의 분홍색은 순수한 게이트 전압의 파형이며, 연두색은 기생 성분을 고려한 게이트의 외부의 전압 파형입니다. 빨간색은 드레인 소스 전압이며, 주황색은 모스펫 내부의 순수 채널 전류, 그리고 파란색은 기생 성분이 고려된 드레인 전류입니다. 먼저 스위칭 턴 오프 구간의 T1 구간에서는 게이트 전압이 감소됨에 따라서 인풋 캐패시턴스가 게이트 저항을 통해 방전하게 됩니다. 이때 게이트는 평평한 구간인 플래터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모스펫의 채널 전류는 출력 캐패시턴스의 충전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됩니다. 파란색의 드레인 전류는 이 채널 전류와 아웃풋 캐패시턴스를 충전하는 전류의 합입니다. 이때 전압은 천천히 증가하게 됩니다. T2 구간에서는 드레인 소스 전압이 약 30V에서 50V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정션의 비선형 출력 캐패시턴스의 영향으로 출력 캐패시턴스가 급격히 줄어들음에 따라서 출력 캐패시턴스의 충전 전류가 커지고, 이에 따라서 전압 DVT가 T1 구간에 비해 상당히 급격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스의 기생 인덕턴스의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DIDT의 기울기로 인해 소스 인덕턴스에 마이너스 L DIDT에 의한 마이너스 전압 강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소스의 마이너스 전압 강화로 인해서 게이트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의 전압 강화가 생기게 됩니다.
오른쪽 실험 파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스와 게이트의 기생 인덕턴스를 키울 경우 컬러 파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 큰 게이트 오실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스와 게이트의 기생 인덕턴스를 줄이는 것이 PCB 디자인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이즈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외부 게이트 드레인의 커플링 캐패시턴스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PCB 디자인에 있어 외부의 드레인 게이트 캐패시턴스를 키울 수 있는 안 좋은 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극판 간의 캐패시턴스의 정전 용량은 비유전율과 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단면 PCB 또는 양면 PCB 설계에서 드레인과 게이트의 패턴이 서로 평행하게 레이아웃하게 되면 이 두 기판 사이의 면적이 커져 외부의 게이트 드레인의 커플링 캐패시턴스 값이 크게 작용됩니다. 이럴 경우 스위치 턴 오프 시 노이즈를 게이트 단에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스펫의 드레인과 게이트의 패턴 설계에 있어 다음과 같이 PCB 패턴을 설계하시면 외부 커플링 게이트 드레인 캐패시턴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면 PCB 또는 닫힌 PCB 디자인 시에 게이트와 드레인을 90도 각도로 패턴 설계하여 두 기판 사이의 면적과 길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게이트와 드레인의 실드를 위해 그라운드 플레인을 사용하시면 외부의 드레인 소스 커플링 캐패시턴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드레인의 노이즈가 게이트에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커플링 에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게이트와 드레인의 서로 면적을 최소화하는 PCB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게이트 오실레이션을 줄이는 데에는 게이트 저항을 키워 근본적으로 스위칭을 느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위칭을 느리게 할 경우 스위칭 손실을 증가시켜 시스템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모스펫의 온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칭 손실을 최소화하며 게이트의 오실레이션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게이트에 페라이피드 코어를 직렬로 삽입해주는 방법입니다. EMC 코어를 소형화시켜 PCB상에 직접 실장할 수 있는 형태를 페라이피드라고 합니다. 페라이피드는 PCB에 실장할 수 있는 SMD 타입, 액셜 타입, 그리고 모스펫의 게이트 리드에 실장할 수 있는 관통형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등가적으로 저항과 인덕턴스 그리고 캐패시턴스가 직병렬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특정 주파수에서만 임피던스를 높여 특정 주파수의 노이즈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게이트 오실레이션의 주파수는 약 100MHz 이상입니다. 페라이트 미드코어는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모스펫 게이트에 사용하는 비드코어는 100MHz 이상에서 큰 임피던스 값을 갖는 것을 사용하시면 게이트 오실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십니다. 오른쪽 턴 온, 턴 오프 시에 게이트 파형을 보시면 게이트에 페라이트 비드를 삽입했을 때 게이트의 노이즈가 효과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스위칭의 디바이스를 사용하실 때 게이트 오실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게이트의 패턴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턴 온과 턴 오프 시에 게이트 저항을 다르게 사용하여 스피드를 조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드라이브 회로는 모스펫 턴 오프 시 게이트의 방전 전류 패스가 IC의 그라운드를 통해 길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게이트 패턴의 인덕턴스가 커지고 특히 오프 저항을 작게 사용할 때는 큰 게이트 오실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보시는 PNP 풀 다운 회로와 같이 PNP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턴오프 패스를 모스펫의 소스 쪽에 직접 연결하여 방전 패스를 짧게 해주게 되면 게이트 패턴을 효과적으로 줄여 게이트 오실레이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파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NP 풀 다운 회로를 사용하실 경우 게이트 피크 전압이
다이오드 오프 드라이브 회로와 비교해서 약 10V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PCB 회로에서의 슈퍼정션 모스펫을 사용할 시 PCB 설계의 예입니다. 먼저 왼쪽 PCB의 경우 게이트 패턴이 길며 게이트 저항이 모스펫이 아닌 IC에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게이트와 드레인의 패턴에 평행하여 게이트 드레인 커플링 캐패시턴스가 크게 됩니다. 이는 스위칭 노이즈에 취약한 PCB 설계의 안 좋은 예입니다. 반면 오른쪽 회로는 게이트 저항이 모스펫 게이트 핀에 가까이 설계되어 있으며 게이트 패턴 또한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게이트 패턴과 드레인 패턴의 면적을 최소화하여 커플링 캐패시턴스를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간섭을 피하기 위해 파워 그라운드와 시그널 그라운드를 분리해 놓은 좋은 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스위칭 속도가 매우 빠른 슈퍼정션 모스펫을 필드에서 사용하실 경우 PCB 설계가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면 PCB상에 존재하는 기생성분과 높은 스위칭 DVDT, DIDT에 의해 노이즈나 오동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 설계에 있어 슈퍼정션 모스펫을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PCB 패턴상의 기생성분들을 최소화해주는 PCB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게이트 저항을 모스펫의 게이트 핀 가까이 위치시키며 파워 그라운드와 게이트 드라이버의 그라운드는 서로 분리시켜 줍니다. 그리고 회로에 존재하는 드레인 소스의 커플링 캐패시턴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병렬 구동 시에는 스위칭 언밸런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각 모스펫의 패턴 길이를 동일하게 해주며 서로 대칭적인 패턴으로 디자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스위칭 DVDT와 DIDT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위칭 손실을 감안하여 게이트 저항을 키우거나 게이트 단에 페라이트 비드 코어를 실장하여 노이즈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페어차일드의 슈퍼펫2는 각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스위칭을 극대화시킨 슈퍼펫2 시리즈와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슈퍼펫2 이지 드라이브 시리즈, 그리고 공진 컨버터에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패스트 리커버리 슈퍼펫2 시리즈가 있습니다. 슈퍼펫2는 낮은 온저항과 스위칭 손실의 특성을 가지며 혁신적인 새로운 SMD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높은 효율과 작은 폼 팩터의 전원 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600V 패스트 리커버리 슈퍼펫2의 강인한 바디 다이의 특성과 슈퍼펫2 이지 드라이브의 낮은 게이트 노이즈는 비정상 상태에서도 전원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시켜줍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페어차일드의 600V 슈퍼펫2에 대한 소개와 디자인 가이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